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봉지욱 기자의 SNS에요.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라 불러요. 다음 주에 시즌2 시작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최고의 발언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왜 12월 3일을 퇴계했을까요? 12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명태균 측이 황금폰 공개와 특검을 압박하자 윤석열이 쫄아서 그날 밤 계엄을 실행했다는 명태균 씨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는 감옥엔 절대 안 가겠다는 김건희의 생존욕이 계엄 준비의 근본 동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명태균 발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계엄 직전까지 속도가 붙던 창원지검의 명태균 수사 관련 소식이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황금폰 폐기 교사설마저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 국힘 계열 정치인들의 줄초상이 날 거라는 의혹이 맞는지, 겉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명태균을 덮으려는 것이 국힘의 실제 더 큰 관심은 아닌지도 밝혀야 합니다. 창원지검의 명태균 관련 수사 진도와 내용을 다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건희 게이트이자 국힘 게이트입니다. 내란 정당, 극우 정당이자 공천비리 부패 정당인 국힘의 판도라 상자에 햇볕을 쏘일 때가 되었습니다. 국힘에 한마디만 더 합니다. 아무리 입만 열면 이재명 대표 시비 거는 게 일이지만 내놓고 체포조 모집 운운하는 국힘 지지자 모임에 자제 요청 한마디 안 하는 정당이 정상입니까?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조만간 해산될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란의 재구성. 얘네들 지금 저 햄버거는 롯데리아에서 사왔겠죠? 롯데리아에서 사와가지고 지금 저거 먹고 있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감태는 없어? 감자 튀김은 없어?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어려워서 거기도 단전해버리네. 롯데리아는 저희 치킨 너겟을 많이 줍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그 와중에 노상원은 우리 비다나 씨에게 상담받고 있네요. 근데 그 비다나 씨가 국정조사에 나왔잖아요. 네. 들리는 얘기로는 노상원이 비다나 씨에게 사심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감자튀김은 없어. 이게 압권이에요. 감튀. 자, 다음에 한국일보 만평이네요. 지금 극우 세력이 새우예요. 국민의힘이 고래야. 근데 새우가 고래를 먹고 있어. 그러니까 한줌 극우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게 현실이죠.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줄을 완전히 놓고 극우에 따라가고 있는 몇몇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심각한데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는 거 알면서도 입 닥치고 있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진짜 비겁한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계속 내란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쳐봐요. 국민들이 저 국민의힘 내버려 두겠어요? 진짜로 아마 다음 정부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정당 해산시키라는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여론도 완전히 바뀌어. 정권 초창기 때는 견디기 힘들 정도 때인데 막 예를 들어서 야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정당 해산은?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 나열시켜봐요. 정당 해산하고도 남지. 통합진보당 생각 안 나? 자, 다음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뒤에 다 도망갔어. 아무도 없어. 따라오는 척하다가 돌아갔어요. 중앙일보가 무려 어제 얘네들이 그런 거거든요. 이진우 나와가지고 약간 윤석열 쉴드 치는 것 같은 발언하니까 야 만세했을 거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저 그림이 뭔가 빡큐를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김용현만 윤석열을 업고 있습니다. 네. 김영애라고 윤석열은 내가 봤을 때 사형시켜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하는 거 보고 사형 집행해야 된다. 사형 선고 내리고. 이거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고 보존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자, 다음 한번 볼게요. 괴물이 된 그들. 괴물이야, 괴물. 막 울뚝불뚝하고 막 나와가지고 막,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는 느낌. 개몽령.
헌정 파괴, 5.16, 5.18, 3.15, 12.3. 그냥 괴물이에요. 이거는요, 이따가 민영배우라고 주된 주제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을 숙주로 썼다라는 거네요. 에어리얼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서 사람 몸을 숙주로 외계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윤석열을 숙주로 지금 5.18, 5.16 다 튀어나온다라는 거네요. 다음 한번 볼게요. 요원 아니고 의원, 특수전사령관, 말해봐야 본전도, 이상민 증언 거부. 아, 이상민은 진짜 아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상민은 지금 곧 구속된다니까요. 네. 이상민이 윤석열 건질러 받쳤잖아, 수사기관에 가서. 단전 단수 대통령이 지시했다. 김건희가 몰라야 된다고 했다. 와이프가 하면 화낸다고 했다는 걸 이상민이 얘기했죠. 지금 거부하라고 하세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불었잖아.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이네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요원. 네, 세숫대야에 떠져 있는 물 위에 다 비친 달을 보면서 저는 저런 개소리 하길래 구치소 벽에 저런 19절 하나 외웠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 무슨 시 아니면 지가 즉흥적으로 만든 걸까?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겠죠. 구치소 저렇게- 벽에 써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 6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술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네. 들은 것보다. 자, 다음 재밌습니다. 아. 국민의힘은 별이 5개, 별이 5개. 대통령 구속 5건. 자, 한번 세봅시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별이 5개. 저럼 더 이상 이제 정당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의미도 없고. 근데 지들도 억울할 거예요. 저희들은 그 전두환이랑 노태우는 자기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안 하거든. 근데 사실 윤석열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빌려다가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정권 극우 유지를 세력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협박,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다 전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부터 시작해서 얘네 지금 이러고 있어. 이재명 체포자 만든다고. 얘네들 단톡방에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재명 체포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 쫄 것 같아요? 우리 더 열받지? 일부러 저러는 것 같고. 발악하는 거죠. 방공 정신 투철해야 됩니다 같고요. 그 다음에 소년보, 이게 부산 무슨 교회 목사죠. 네. 이 사람이 지금 정광훈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 잡기 싸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소년보 목사가 이재명 죽어야 대한민국 산다고 설교를 직접 하는 동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배하는 영상 보면 가관입니다. 저는 그 목사도 그렇지만 그 대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사람들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이런 사람들은 뇌가 없는 거야. 그냥 좀비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테러했던 김진성 있죠. 김진성도 이 교회랑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진성이 그 중간중간에 자기는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택시로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사람 차를 얻어 타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 김진성이 얻어 탄 차 중에 한 대가 벤츠가 있는데 그 그 벤츠 차주가? 차주가 저 사람이라는 네. 얘기가 있죠. 자, 그리고 동영상 먼저 봐야 되는데. 아니, 이거부터 봐요. 네. 동영상.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제가 노련합니다.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증인의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인은 국정원 1차장인데 야당 국회의원에게 주의를 받고 업무를 보고하는 사이였나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정보위 간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부처도 마찬가지고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국회에 있는 상임위에 예를 들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정보위하고는 수시로 정보위원회를 열고 때로는 정보위원장이나 정보위 간사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뭐 물어본다거나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이렇게 왕왕 있는 부분입니다. 정보위에 나오라고 합의를 진행한 의원이 누구냐고요? 신성범 정보위원장이죠. 저 김계리 변호사라고 저기 윤석열 측에 나온 변호사인데 제 자체야말로 성향이 극우더라고요.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 헌재에서 의뢰인은 졸고 변호인은 하품하고
윤석열도 차고 그 뒤에 지금 그 뒤에 없었나 보네. 아, 저 헌재가 잘못했네. 환기를 잘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안 졸리게. 아니, 셋 다 적었어요. 저 하품하는 게 윤석열이 방구를 껴서 그런 거예요. 저 산소가 줄면 저 잠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 하품하고 있는 게 저 김계리라는 변호사고요. 자, 근데 이 김계리가 어제 계속 홍장원 물고 늘어졌죠. 전 차장을 계속 그러니까 제일 극악하게 때린 여자야. 그러니까 저 미친 X가 미친 년이에요? 미친 놈. 아, 미친 놈이에요. 그러니까 홍장원이 저 미친 놈이라고 생각해서 명령 안 받았다 했던 말에 명단을 대해서 받아 적다가 미친 놈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이 답이 그거예요. 너라면 그 체포 명단 보고 미친놈이라는 생각 안 하겠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자, 그 김계리 변호인대 홍장원 윤눈 질끈 흡사 검찰 조사 살벌한 신문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요.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윤석열의 적이 돼버렸으니까 피의자 신문하듯이 한 게 바로 제 이름이 김계리입니다. 저 김계리가 누구냐면 정형식 재판관 있죠.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 박선영 지금 진화위 위원장. 그러니까 정형식 마누라의 언니인 거야. 그 박선영이 서울시 교육감 나왔었잖아요. 서울시 교육감. 아, 그래요? 그때 그 캠프의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 김계리가 박선영의 대변인이고 그 박선영하고 정영식이는 처형 관계고. 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호사인지 아니 변호사라고 보기엔 수준이 너무 떨어지더라고. 그냥 윤석열 편. 요즘 그런 변호사들이 하도 많이 보여가지고 뭐 변호사라고 하면은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아, 너도 변호사구나. 네. 이 정도죠. 넘어가겠습니다. 연간 대미 수출 13조 원대 수출 감소 예상. 트럼프 때문에. 아, 이게 지금 트럼프 얘기 잠깐만 해봐요. 트럼프는 극우인 거 맞죠? 예. 그런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좋아. 미국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이름만 있는 예. 그런 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가 하는 것만큼 세게 나가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번에 캐나다에 이제 관세 25%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타리오 주지사가 열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 품목을 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잠깐 한 달 연기할게 관세 인상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자기만큼 세게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조심합니다. 근데 자기가 세게 나갔는데 그거를 받아주고 협상하려고 막 구심대기 시작하면은 더 깔아뭉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트럼프의 스타일을 잘 알아채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트럼프는 자기 급이 아닌 사람하고는 절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곤란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얘기 나오면서 환율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본이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국이 지금 트럼프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12월 그 전부터 윤석열이 뭐 믿을 만한 구석도 없었지만 12월 3일 계엄 이후로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출렁거리는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조금 하락했다고 별 의미는 없는 거죠. 자, 그렇죠. 맞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인터뷰했던 부산시 교육감 후보 김석준 후보의 SNS인데 저번에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분이 이제 부산시장의 재선거에 나옵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냐? 이미 부산시 교육감을 2번 했던 분이세요. 진보 후보세요. 그런데 그 선거, 지방선거가 윤석열 집권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있었던 선거예요. 그리고 1점 몇 %로 졌어. 근데 보수 후보였던 그 후보가 부정선거 해가지고 직이 날아갔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김석준 후보가 굉장히 부산에서는 평가를 되게 좋게 받고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현직일 때 뭐가 있었냐면 그거 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 책, 조국의 시간. 네. 이거 홍보하면서 조국 장관 편을 들었어. 그것 때문에 직이 날아갔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현직일 때.
진짜 괜찮으신 분이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후원회장에 이원종, 이기영 두 배우가 지금 후원회장 됐다. 여러분 부산에 계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그 부승찬 의원이 막 있잖아요. 저 싸웠던 임종득이 싸가지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싸가지 하면서 했던 그게 임종득이잖아요. 네. 얘가 지금 최해병 사건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8월 2일 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 9월 2일 맺고 12월 달 경북 봉화 영양 울진 선거 총선 출발 선언한 뒤에 국회의원이 된 자예요. 실제로 최해병 사건과 연관이 있는 자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추미애 의원의 SNS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 울산시장 하명 사건 항소심 관련된 분들 모두 무죄다. 긴 시간 고통을 겪어내신 분들께 먼저 위로드린다. 2. 이 사건은 검찰 하나회 윤석열 사단이 조작한 대표적인 정치 공작 사건이다. 3. 문재인 청와대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공약을 지원하고 상대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하명을 내렸다는 시나리오대로 기소한 지 만 5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4. 김태현을 비롯한 윤사당 검사들이 수사 후 직접 공판에 참여했다. 5.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나는 이 사건 기소를 목도했다. 6.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를 지휘했던 당대표로서 당시 철저하게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기에 청와대 개입이 있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각종 조사를 울산 송철호 후보는 각종 조사에서 울산 송철호 후보는 큰 격차로 앞섰기에 청와대 지원의 필요조차 없었는데 만일 그랬다면 나부터 나서서 제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기소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7. 나는 이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본 수사, 극장형 수사를 하고 그 검사가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공판에도 참여하니 기가 찼다. 예, 이 사건 진짜 한 5, 6년 됐지. 5년. 윤석열이가요, 뭐 월성원 전 수사네 뭐네 했는데 다 나중에 보면 무혐의, 무죄 나오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저렇게 뜬 거 아니야. 그구들한테 문재인 정부 막 치니까. 송초로, 황운하 이 사건도 2심 무죄. 정권 바뀌어봐.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따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잠깐 할 건데 판사들도요, 여론 영향 많이 받고요. 심지어 판사도 사찰해버리잖아. 이번에도 나왔잖아요. 군 판사들 미친 정권 아니냐 싶어요. 자, 최근에 주요 방송사 유튜브 연간 구독자 수 증가 추이. 지금 보세요. MBC가 뭐 압도적입니다. 536만. MBC는 이래도 돼. 1000만 가도 돼. JTBC가 105만 명이 늘어서 428만. JTBC가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SBS 지금 68만 늘었고요. TV조선 67만, YTN 55만, KBS 45만, 채널A 37만, MBN 32만. MBC가 지금 그러니까 계엄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내내 가장 신뢰를 받고 있죠. 정권을 비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MBC에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지금. 그 사내 폭력 해가지고. 배현진의 저 말이 너무 가소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이제 친정이 MBC잖아요. MBC 겉만 보면 좋은 가정집인데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는 곳. 근데 이번에 그 오 요한나 씨 그 사건에 대해서 배현진은 저런 이야기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현진은 그 가정 안에서 배신을 저질렀던 당사자잖아요. 유명한 그 낙검수에 나왔던 일화가 있잖아. 배현진이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막 뭔가 하고 있었어. 근데 선배가 야, 물 좀 끄고 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배가 좌천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그 당시 MBC의 최고위급과 배현진이 연관이 있는 걸로 지금도 소문이 나 있죠. 뭐 연문설이 그때도 많았죠. 예. 그런데 지금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는 곳이라고요. 물론 지금 오유한나 씨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렇죠. 뭐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당연히 없애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배현진 네가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 더. 지금 내일 2월 6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김용 부원장 항소심 선고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여기서 모이자 이제 뭐 집회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중요해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통해서 김용 통해서 대선 자금 받았다 이거예요.
덕을 때리는 건 이거를 엮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안 나오니까 갑자기 돈 한 푼도 안 받던 이재명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나가려고 대장동 사업자들한테 몇 억 줘 해갖고 김용을 통해서 전달했다, 정진상 통해 전달했다라고 엮은 사건이에요. 근데 증거 하나도 없어. 쟤네들 막 들고 오는 거 다 반박이 됐고, 심지어 이 사건은 뭐냐면은 김용 부원장, 전 부원장이 있잖아요. GPS 관련한 거. 예. 위치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구글 타임라인. 거기에 안 갔다는 게 나와. 그러니까 검찰은 그거는 증거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이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돈을 전달했다인데 김용 자체가 돈을 윤석열 개엄 전까지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3인성으로 끝나는 거야. 이 세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어. 그러니까 넌 돈 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엮고 왔던 건데,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판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줄 네. 필요도 있죠. 자,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권성용님, 민주당 부산 세력 응징하라 하셨습니다. 그럽시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